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18세기 프랑스 사회를 보여주는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만약에 여성 한 명이 5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사춘기까지 살아남는 아이가 고작 1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한들 사춘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그 연령대가 아니라 사춘기예요. 그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고작 2명밖에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이 가난한 나라에서조차도 출산율이 2.5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선진국들의 식료품 지원과 의료용품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서조차도 신생아들의 사망률이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 거죠.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쟤네들은 아직도 저러고 사는구나. 물론 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를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인적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산업사회 초기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만으로 6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세, 8세쯤 되면은 밖에 나가서 대부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하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6살 먹은 아이들이 설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보편적 공교육 시스템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아이를 무작정 양육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 계획을 수정해야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지만 부모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새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효도를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향, 특히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세대 부모들은 자신의 복지와 노후를 자식이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와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부모들의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마케팅이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들 부모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가죠. 더 이상 아이들은 부모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희망이 아니라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한 지금의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이 가져다주는 가치,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자리를 잃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이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단문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회 현상 혹은 사회 풍조가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진짜 너무나 안타깝죠.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라고 하죠.
여기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 미국의 출산율은 2019년 대비해서 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 수치죠. 게다가 미국의 출산율 또한 최근 7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여자들의 결혼 연령이 조금씩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가임 기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출산 혹은 임신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유엔도 여자들의 임신 연령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을 떨어지는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부자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 왔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진국,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현재 조금씩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2019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70년 이때쯤 되면 전 세계 출산율이 2.1명 이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가능한 그 출산율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구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 시기에 우리는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 따르면 2064년 이 지구인의 숫자는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 이후로 감소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발표한 자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은 분명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인적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 들어가는 개인적인 비용, 주로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결국 낮은 출산율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 포기해야 되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런 출산과 그리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과연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